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일본을 한 2주 정도 지금 촬영을 갔다 왔는데 재미있었어요. 촬영할 거리도 많고, 저는 이제 바다를 테마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나라로 다른 풍경 이런 게 많아서 재미있게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촬영을 하고 와서 보니까 요거 이제 GFX 100 RF 레인지 파인더 식으로 나왔죠. 기존에 50 R이 있었었죠. 50R. 저도 이제 처음에 후지 중형을 발을 드린 게 GFX 50R인데, 그래서 사실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고 저는 요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근데 가격이 일단은 좀 비싸게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B&H 사이트인데 720만원 정도 되죠. 미국 달러로는 490달러 정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보통 750이나 750에서 720 아마 그 정도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RF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렌즈가 붙박이로 나왔어요. 요거 루머가 돌 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게 있는데, 그때 저게 렌즈가 요게 이제 붙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붙박이로 나오면은 이제 저한테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는 카메라가 뭐 취미라기보다는 유튜브를 찍고 아니면 작품으로 활동하는 이런 도구 여유롭지가 못하죠.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카메라는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면서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요게 700만원대로 해가지고 붙박이 렌즈가 35mm 렌즈, 환산하면 한 28mm 정도 되던데, 그런 렌즈가 달려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렌즈 화각을 못 쓴다 그러면 저한테는 일단 메리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괜찮아요. 이쁜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그렇고, 다음번에 나오는 이 후지 중형 카메라에 나오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하고 재밌었던 거는 저는 여기에 이따가 이제 좀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은 ND 필터가 4스톱이 4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요 정도만 되면은 저희가 상당히 좋죠. 보통 ND가 저희가 이제 8,000을 많이 쓰는데, 장노출 하시는 분들은 대낮에 쓰면 보통 8,000에서 32,000 정도 쓸 거예요. 그러면은 ND 1000짜리 하나만 딱 끼고 나머지는 카메라에 내장된 ND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도 보니까 GFX 102 모델 있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후지 필름 카메라 중형 중에서는 제일 플래그십,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도가 한 40까지 내려가는데, 요것도 거의 이제 그걸 따라갔더라고요. 센서도 그걸 갖다 쓰고. 그러니까 레인지 파인더 식으로 나왔지만은 가격은 좀 상당히 비싼 편이죠. 물론 이제 크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ND 필터. 분명히 그러면은 다음 버전의 요 후지 카메라들, 중형 카메라들에는 아마 그 기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스탑 정도만 ND 따로 ND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ND 가뿐하게 1000 정도만 하나만 딱 가지고 다니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정해가지고 다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침에 이제 해 뜨기 전부터 쭉 찍는다고 했을 때, 보통 해 뜨기 전에는 ND 필터를 이제 안 끼고 촬영하다 보면은 한 2분 정도 맞출 수가 있고, 해가 천천히 이제 밝아지면은 ND 8짜리 3스탑짜리죠. 그걸 끼다가 조금 더 밝아지면은 빼고 64를 끼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64를 빼고 바로 1000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4스탑 정도면은 감도하고 조리개하고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1000을 꼈을 때 조리개를 조금 더 연던가, 요렇게 했을 때 필터 한 장 가지고 뭐 거의 뭐 대낮에까지 노출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ND가 조금 더 조절이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 제가 페이지온 같은 경우를 한번 봤는데, 페이지온 같은 경우는 뭐 4분, 8분, 뭐 1시간까지 ND 필터 없이 그냥 아예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찍는 방식이 옆에서 보니까는 계속 찍어요. 우리가 스텝 모드 찍듯이, 아니면 타임랩스인데 중간에 텀을 안 두고 계속 그냥 찍는 것처럼. 그래서 막 400장, 500장을 찍더라고요. 4분 정도 할 때. 더 찍을 거야 아마. 제가 찍히는 과정만 그걸 봤으니까. 옆에 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쭉 보니까 막 400장 계속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4분이 딱 끝나면은 그걸 한 장으로 딱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여기에 달리는 N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뭐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건 우리가 이제 모른다 그래도, 요게 뭐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요게 한 10스텝 정도만 만약에 조절이 된다 그랬을 때는 ND 필터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은 원하는 장노출, 노출 길게 그런 시간은 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GFX 100 RF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후지 중형에서는 여기 이제 화소로 많이 써요. 그래서 50자가 붙는다 그러면은 5천만 화소, 그 다음에 100자가 붙으면은 거의 1억 화소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짜리 붙은 것들은 다 1억 200만 화소의 그런 이제 화소수를 가지고 있죠. 뒤에 RF는 레인지 파인더 방식, 카메라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죠.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 있고, 뒤에 SLR, 요즘에는 이제 미러리스도 있고, 크게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될 텐데, RF는 레인지 파인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레인지 파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 파인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LR이라면 이 렌즈로 들어오는 거를 미러를 통해서 보는 거 방식이고, 뭐 라이카라든가 이런 카메라들 있죠. 그런 게 이쪽에 보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창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레인지 파인더라 그러는데 지금 요건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예 없죠. 예전에 필름에서는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뷰 파인더가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보는 화각 차이가 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인더에서 나왔는데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근데 가죽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좀 거친 느낌이라서 기존에 후지에서 쓰던 방식이 아니고 GFX 102 같은 모델 같은 경우도 좀 더 고급스러운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고급스러움을 주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상하게 이제 느꼈던 게 야, 과연 이게 붙박이 렌즈로 나올까? 지금 후드하고 이렇게 체결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예쁘죠. 위아래가 조금만 좁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렌즈까지 해가지고 붙박이를 해서 735g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50R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볍거든요. 근데도 한 760g 정도 나가고 거기에다가 뭐 가벼운 렌즈 달면 한 1kg, 그 다음에 뭐 3264나 2035 이런 렌즈들 달면은 뭐 1.4kg, 5kg, 1400g 그 정도 되는데 렌즈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가볍게 나왔죠. 1억 가속인데도. 근데 요거를 지금 후지에서는 이게 풀프레임 방식이 없죠. 그래서 중형 아니면 이제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거리 스냅용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또 연사도 많이 찍고 그런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돼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만들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길거리 스냅을 찍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큰 카메라를 선호를 하진 않죠. 붙박이가 돼 있던 라이카 정도 크기 아니면 라이카보다도 저도 이번에 그 디룩스 7을 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도 스냅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우리 이제 곰지님 같은 경우도 그걸 많이 찍는데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진짜 목에 걸고 다녀도 어떤 부담감 같은 경우도 없고 길거리 스냅을 툭툭 찍을 때는 보통 2000에서 3000만 화소 정도 크기에 크게 전시를 하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길거리 스냅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뭐 제가 봐도 크게 전시를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보통 11R 크기를 넘지 않고 특별한 경우라 그래도 제가 길거리 스냅 사진 요즘에 많이 안 찍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나요? 11R 아니면 57, 뭐 8R 이렇게 해갖고 작게 해가지고 작게 전시하고 이제 거의 그 정도고 그 다음에 1억 화소다 그러면 이건 중형 화소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대형 인화를 하는 그런 쪽 요렇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저게 이제 루머가 돌 때만 해도 아 이거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형에서는 무조건 렌즈 교환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붙박이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지금 요 바디에다가 붙박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가지고 더 가볍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배터리 W235죠 그거 그대로 쓰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붙박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뭐 35mm 환산을 했고 28mm 해가지고 뭐 디지털 줌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쓸 이유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쪽 장르만 정문으로 찍는 분들은 조금 더 고화소에다가 뭐 그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한국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일본 후지 필름에서 이제 보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셔터가 빨리빨리 눌러지느냐. 보통 이제 GFX 100 같은 모델은 이 화소가 크기 때문에 저장 시간이 한 1초 걸려요. 찰컥하고 누르면은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플래그십 모델을 제가 써봤는데 GFX 10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빠르게 찍으려 그러면은 연사로 놓고 찍으면은 0.5초 1초에 2장씩은 찍혀요. 찰칵 이렇게. 근데 그냥 단일 샷으로 해가지고 찍을 때는 찰칵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붙박이로 해놓고 레인지 파인더 디자인에 좀 약간 길거리 스냅으로 요런 거를 이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셔터를 좀 빨리 눌러지게 그런 거 이제 개선을 좀 아마 했겠죠. 그거 이제 카메라 실물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궁금해져요. 그렇다 보면은 길거리 스냅을 찍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후지의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들을 이렇게 쭉 모아놨죠. 지금 레인지 파인더 보면은 자, 이렇게 아주 예전 버전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름막이 있어서 집어넣고 덮개를 닫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레인지 파인더 이렇게 파인더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후지 612나 617 같은 이제 그런 카메라 같은데 이제 위에다가 또 이제 파인더를 이렇게 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디자인 보면은 상당히 이쁘죠.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좀 두꺼운 것 같아 가지고 좀 위아래만 조금 잘라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다이얼 같은 경우도 뭐 클래식으로 돼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후지가 원래 이제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을 잘하다 보니까 아주 간결하고 렌즈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고
상당히 이쁘죠. 그 다음에 종횡비 전환 다이얼 같은 경우가 밖으로 이제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출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깔끔하게 이런 다이얼 같은 거 좀 만져보면 재밌겠는데 깔끔하게 정렬이 잘 됐죠. 글씨 폰트 같은 경우도 괜찮고. 자, 그래서 뭐 5대4, 3대2, 1대1, 17대6, 3대4, 65대24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후지는 기본으로 센서가 4대3 센서를 써요. 보통 이제 우리가 35mm를 쓰는 소니, 니콘, 뭐 캐논 이런 DSLR 뭐 아니면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3대2 비율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대3을 쓴다. 그래서 3대2로 하면은 원래 센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잘려 나가겠죠. 1대1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상업 사진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카메라, 뭐 라이카 아니면은 뭐 특징이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사치품이라 해가지고 거의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상업 사진을 거의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카메라들이 실제적으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라이카 디룩스 7 이런 거를 가지고 찍을 때도 길거리 스냅이나 이런 걸 찍을 때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캐논, 니콘 2470에 물려가지고 막 이런 찍는 거 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35mm 기본, 그 다음에 45mm 디지털로 잘라내는 거죠. 80mm. 그래서 요 정도 한 63mm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잘라내도 63mm 정도 잘라내도 한 4천만 화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는 80mm로 최대 많이 잘라내도 한 3천, 4천 되고 45mm에서 조금 잘린 정도. 예전에 제가 이제 GFX 100에다가 그 다음에 캐논 캐논 35mm 모드로 크롭을 해버리면은 한 실제로 눈으로 볼 때 한 요 정도 45mm는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잘려내는데 그 정도로 했을 때 한 70% 정도 화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1억 화소라 쳤을 때 한 6,500, 6,700에서 7천만 화소 가까이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80mm로 잘라내도 뭐 3천만 화소에서 그냥 1,000만 화소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1억 화소짜리다 보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쓸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넣어준다 그래도 저 같으면은 요게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게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여기다가 차라리 팬케이크 렌즈를 몇 종을 더 내놓고 요 렌즈는 좀 교환하게 해주지 그런 마음이 커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나온 걸 또 반기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였으면은 만약에 사가지고 또 따르게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쉽네요. 자, 그리고 뭐 다이얼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횡비 다이얼 빼고는 메뉴, 오케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사각형 요렇게 이제 방향 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그 다음에 뭐 삭제 버튼 이렇게 이제 다 비슷해가지고 후지 카메라 쓰시던 분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초점 스위치도 있죠. 자동, 그 다음에 수동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셔터, 감도, 그 다음에 노출 보정,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다 비슷해가지고 사용하기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 같은 경우도 최대 배율이 0.84 이렇게 돼 있고 570만 도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아쉽네요. 지금 똑같이 조금 전에 나왔던 게 지금 후지 GFX 100S2 모델이 나왔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배율이 0.9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고 지금 후지 중에서 제일 플래그십인 GFX 100II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 배율이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광활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요 렌즈까지 해가지고 700이면은 뭐 가격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길거리 스냅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고 천천히 찍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빨리 보기 때문에 더 크게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좀 1대1로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 디자인은 저는 이제 까만색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글씨도 그렇고 RF 이런 거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바디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씩 하나 깎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괜찮죠? 자, 그리고 35mm f4 렌즈. 자, 렌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렌즈 단면을 보여주는데 자, 요게 이제 환산하면 한 28mm 정도 되는데 아마 거리 스냅이나 이런 데서는 제일 많이 쓰는 화각이죠. 28mm. 뭐 크게 이제 왜곡이 생기지도 않고 또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전천으로 제일 하나를 쓴다면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화각인데 계속 봐도 아쉬워요 이거는. 자, 그리고 요거 렌즈는 이제 최단 거리는 20cm 해가지고 조리개 4 정도로 아마 조금 이제 개방해서 찍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는 뭐 상당히 이제 배경 그림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센서 같은 경우도 1억 200만 화소 거의 이제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후지 하면은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이 이제 유명한데 후지를 써보면은 요 필름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사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이 노스텔직이나 아니면 프로비아, 저는 이제 프로비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프로비아 같은 경우도 조금 콘트라스트가 강한 경향이 저는 있어가지고 프로비아를 눌러놓고 거기서 조금 설정을 바꿔가지고 계절, 어두운 쪽에 계절을 조금 올려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사용을 하는데, 클래식 크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아주 좋아가지고 요걸 가지고선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설정해가지고 찍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다 보니까 이게 찍는 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아크로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런 흑백 모드가 뷰파인더로 보면 그냥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DSLR이나 이런 걸 쓸 때는 내가 흑백 모드를 해놨다 그래도 광학식 뷰파인더로 보고 찍기 때문에 보는 장면에서는 칼라로 찍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나오죠. 근데 미러리스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재밌어요. 흑백으로만 딱 바꿔놓으면은 온 세상이 내가 들여다보는 게 다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찍을지 미리 보이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이 톤이 뭐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런 톤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게 다 알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현재도 미러리스가 아니고 DSLR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교육할 때도 그렇고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DSLR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재미를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이제 진정 이런 재미를 느끼려고 하면은,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촬영할 때 존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영상에 달렸더라고요. 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촬영할 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보정이나 이런 때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존 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뭐 촬영할 때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미러리스라면은 가능하죠. 이게 요 정도가 뭐 한 중간 정도 해가지고 존 4, 그다음에 존 5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거를 내가 밝기를 조절하면은 계속 바뀌죠. 그렇게 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개조가, 충분한 개조가 나올 수 있게 요렇게 이제 적용해서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DSLR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적용해서 촬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번거롭고. 자, 그리고 고속 고정률 AF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요런 게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제가 느꼈던, 여태까지 촬영했던, 만져봤던, 그리고 계속 사용했던 GFS 모델 같은 경우는 얼굴, 사람 뭐 눈동자 이런 걸 찍으려고 그러면 저는 항상 그냥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G102 모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 나왔던 GFX 100S2 모델 같은 경우도 느리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 기준 그걸 쓰느니 조류나 이런 걸 찍으시려면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다.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도 화각도 뭐 600mm 뭐 이런 게 없고 150에 뭐 500 뭐 이런 줌이 되는 렌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걸 사용해서 이걸 써서 사용하시느니 소니나 니콘, 캐논을 쓰셔라.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거 이제 거리 스냅은 조금 더 빨라질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도 4K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8K까지는 아니고 4K까지만 되는 것 같아요. 8K 같은 경우는 이제 GFS 102 모델 이런 게 이제 되죠. 샘플 사진을 많이 찍었던 이런 이제 작가님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후드가 네모난 이런 사각 후드가 들어가니까 모양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잔지바리에서 이렇게 이제 해조류 채취라는 이런 이제 마을 이런 데서 여성 그룹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죠. 아프리카 쪽 아마 동부 탄자니아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색을 아주 예쁘게 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해녀라든가, 해녀분들이 이제 우리는 물에 잠수를 하는데 해초류 해가지고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냅을 찍을 때는 상당히 좋겠죠. 근데 이렇게 렌즈가 이제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요런 데서 좀 한계가 있어요. 더 땡기거나 좀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계속 발로 움직여야 되겠죠. 장점과 단점이 좀 있어요. 자, 이런 데서는 뭐 하루 종일 먼지, 진흙, 비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진방적이 이제 잘 되죠, 후지가. 그래서 뭐 렌즈도 붙박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또 기존에 렌즈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요 포맷도 상당히 괜찮죠. 이게 3대2 비율이라 그랬을 때는 길어가지고 요게 좀 어색할 텐데 요런 것도 그렇고 짜임새가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단체 사진도 하나 연출해서 촬영을 하고, 자, KC 카바노라는 요런 또 작가가 또 샘플 사진을 쭉 찍었네요. 자, 요건 이제 도쿄 거리 스냅을 찍은 것 같아요. 그죠? 2025년 감도 4125분의 1초. 자, 뭐 렌즈는 이제 28mm. 자,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바로 이제 파노라마 모드로 촬영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스냅 사진을 찍고 이럴 때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H 사이트에는 요게 이제 가격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720만 원대. 가격이 제가 그때 말했던 거하고 상당히 비싸죠. 렌즈가 붙박이로 나와가지고 렌즈나 이런 것들은 또 성능이 얼마나 이제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요게 한 500만 원대 렌즈 붙박이로 안 나오고 그랬으면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이걸 또 길거리 스냅에서는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이얼 같은 경우도 클래식하게 디자인도 이렇게 일본스럽지 않고 딱 깔끔하게 이런 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요번에 제가 웃긴 게 일본을 가보니까 처음 갔거든요, 일본을. 근데 이게 건축이나 차나 이런 거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 이런 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 자 여기 뭐 조리개 다이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렌즈는 이렇게 슈퍼 GF f35mm 조리개 4짜리, 후면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 버튼도 이렇게 전체 메뉴 빠른 메뉴 보는 것들도 거의 그대로 다 있죠. 자 상단도 보면은, 자 조리개는 이제 22, 4, 5.68, 11, 22까지 오토모도 있고, 종횡비 다이얼, 센서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4000분의 1쪽 C 셔터, B 셔터 다 지원하고, 자 감도가 요게 지금 80까지밖에 안 써 있네요, 그죠? 감도가 저는 이제 이 80으로 기본 감도라 그래가지고 확장 감도면은 이제 40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이 밖에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다이얼 하나 있는 거 보면 요건 이제 사용자 설정 다이얼 같죠. 자 아랫면 배터리 커버 있고, 삼각대 플레이트에도 달 수 있는 나사선이 있고, 자 옆모습 보면은 자 눌러서 조리개 조절할 수 있는 링이 있고, 이런 각종 포트 커버가 달려 있고, 자 오디오, 마이크, USB-C 충전 단자, 통신 단자, 마이크로 SD 포트 같죠? 이렇게. 자 반대편에는 이렇게 카드 2개 듀얼로 돼 있고, 자 액정이 또 요게 틸트가 돼요. 요게 재밌죠,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또 길거리 스냅 찍고 그런 거는 눈높이에서 까치발을 띄거나 앉거나 낮은 자세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찍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카메라들도 많은데, 또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래 위로, 대신에 이렇게 봤을 때 세로 쪽으로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로면은 이쪽에 이제 덮개가 하나가 더 있거나 이렇게 띄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위 아래로만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것 같죠. 자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 GFX 시리즈 한번 바뀐 그 배터리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자 전면 모습, 측면 모습, 렌즈 후드 모습. 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작아졌죠. 두 개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저도 봤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웨이스트 레벨로 촬영하는 이런 것도 요게 액정이 쫙 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이렇게 보면서 찍는 재미도 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부에 ND 필터 및 리프 셔터, 이건 이제 셔터가 리프 셔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프 셔터라 그러면은 핫셀에서도 쓰는 방식이죠. 핫셀 볼라드에서는 지금도 이제 렌즈가 교환이 되는 그런 렌즈들이 다 리프 셔터라서 가격이 좀 비싸요. 보통 이제 후지 똑같은 중형이라 그랬을 때 GFX 102 모델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핫셀의 바디하고는 한 100만 원 그 정도 가격 차이밖에 안 나는데, 렌즈를 이제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비슷한 화각이 2035 화각이 있는데, 후지에서는 보통 300만 원대 정도면 사는데 핫셀로 가면은 거의 뭐 9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프 셔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고, 원래 자체가 또 렌즈가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리프 셔터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 쓸 때 동조 속도가 최대 이제 4000분의 1초까지 이렇게 이제 다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편리하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ND. 네스톱 ND를 이렇게 이제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길거리 스냅 찍다 보면은 조리개가 이제 사라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아마 안 될 텐데, 밝은 렌즈로 찍다 보면은 느리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모션 블러를 준다든가 이럴 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연구해 가지고 네스톱 정도는 느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85mm, 0.8, 0.4, 0.2 렌즈를 막 즐겨 쓰잖아요. 그래서 배경 흐림 때문에 이제 그런 렌즈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뭐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조리개 감도를 50으로 내려도 노출 오버가 뜨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ND 필터를 쓰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길거리 스냅에서도 조리개를 이제 물론 쪼여서도 많이 찍지만은 개방해서 찍으면서 모션 블러도 주고 다양한 이제 셔터를 이용해서 흐림 효과를 주려
달라라면은 셔터가 느려지겠죠. 그럼 이제 밝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4스텝 정도는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버전에 이제 나올 게 차례가 이제 또 GF 50 버전이 이제 새로 나올 때쯤이 됐죠. 지금 100 모델이 102로 나왔고 100S 모델이 100S2 나왔고 그 다음에 뭐 RF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은 52 RF가 있고 50S2가 있잖아요. 그래서 50S 정도로 해가지고 50S에서는 이게 또 1억 화소짜리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장노출을 이제 즐겨 찍고 그런 분들한테는 풍경을 즐겨 찍고 그런 데는 요거 이제 내부 ND 필터 요게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데 요게 나중에 뭐 저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카메라를 만지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요 정도만 되면은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계속 얘기했듯이 ND 필터 하나 1000짜리 하나만 딱 사가지고 앞에다가 자석 필터 끼워놓고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그 정도만 딱 해놓으면은 1000에다가 4개를 껴버리면은 2000, 4000, 8000, 16000까지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16000까지만 만들면은 요즘에 우리가 스택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대부분 2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GFX 100 RF 요 카메라에 대해서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뭐 메리트는 좀 있어요. 저하고는 다른 카메라라서 저는 이거를 살 계획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붙박이 하나로 된 이런 어떤 특정한 그런 사용에 맞춰져 있는 거를 700만 원씩 주고 살 그런 여유는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살 계획은 전혀 없는데 뭐 몇 가지 기능들이 다음 버전에 다른 이제 후지 중형 카메라로 나왔을 때 그런 게 적용이 되면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해보는 의향은 있어요. 거리 스냅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1억 화소짜리로 큰 이제 화질로 이렇게 찍어본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이제 거리로 찍는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셔터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실물을 만져보시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사용기를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후지에서는 유튜버 분들한테 이게 지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다 나오는데도 한창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셔터는 거리 스냅 찍을 때 중요하죠. 빨리빨리 기록이 되느냐. 1초에 한 3, 4장 정도는 찍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이거는 꼭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태까지는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연사 모드로 해놔야지 1초에 2장. 그것도 그렇게 연사 모드로 해버리면은 그게 16비트 지원이 안 되고 8비트로 떨어져 버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건 잘 확인해 가지고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